저는 작년 이맘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6시 늘 하시던 것처럼 일어나셨죠.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어긋난 적 없는 그 시간에,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늘 하시던 것처럼 화장실로 가시려 했습니다. 단 30초. 침대에서 화장실까지의 그 짧은 거리가 아버지의 마지막 발걸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니의 다급한 외침에 깨어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주의하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별표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아침 시간대 응급실 방문 원인 중 무려 40%가 기상 직후 발생한 사고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이웃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 분의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3가지 치명적인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제 아버지처럼 수십 년간 해오던 평범한 습관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벌떡 일어나기입니다. 아니, 평생 그렇게 해왔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하지만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변화합니다. 특히 밤사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만난 김영수 할아버님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73세의 김할아버님은 40년간 한 번도 늦잠을 주무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새벽 50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셨죠. 그런데 지난달 평소처럼 일어나시려다 그만 눈앞이 새카매지면서 쓰러지셨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러나 싶더라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데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어요. 다행히 김할아버님은 빠른 응급처치로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매년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아침 기상 직후 발생하는 사고로 목숨을 잃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평소보다 2030% 정도 낮아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이 완전히 식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죠. 이때 갑자기 벌떡 일어난다는 것은 차가운 엔진을 단숨에 최고 속도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평소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습관이에요. 첫째,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최소 3분에서 5분 정도 그대로 누워 계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깊은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3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둘째, 누운 자세에서 발가락과 발목을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마치 차가운 엔진을 천천히 예열하는 것처럼요. 셋째, 반드시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때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하신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답니다. 처음에는 너무 귀찮았어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자 하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어지럽고 힘들던 것이 거짓말처럼 나아졌어요. 요즘은 아침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젊은 시절과 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약해지고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주의하면 우리는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위험한 행동인 벌떡 일어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더욱 위험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이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바로 화장실 가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밤새 참았던 소변이나 대변은 아침에 꼭 봐야 건강에 좋다고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저는 아버지를 잃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1세의 이 할머니는 40년 넘게 아침 6시만 되면 어김없이 화장실에 가는 것이 일과였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야 하는 습관이라 생각하셨죠. 이정숙 할머니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화장실에서 쓰러지고 계십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 화장실 사고가 가장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은 밤사이 휴식을 취하면서 혈압이 낮아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에 가서 힘을 주게 되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의학용어로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어지러움을 넘어선 실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따뜻한 침대에서 나와 차가운 화장실로 가는 순간 우리 몸의 혈관은 급격하게 수축됩니다. 이때 화장실에서 힘을 주게 되면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면서 최악의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생각보다 훨씬 더 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위험한데 이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에 갑자기 높은 수압을 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지 마세요. 최소 5분은 침대에 앉아서 몸을 깨워주세요. 2.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밤사이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하고 자연스럽게 장운동을 도와줍니다. 3.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복부와 허리를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4. 화장실에 가기 전에 잠시 걸어 다니세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영호 할아버님은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특히 겨울에는 더 심했죠.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하니까 어지러움도 없어지고 오히려 배변도 더 수월해졌어요. 이제는 아내한테 자랑까지 합니다. 충남 천안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한 후 아침 시간대 화장실 사고가 8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평소 혈압이 불안정하신 분, 심장질환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 오불면증이 있으신 분, 변비가 있으신 분, 아침 화장실에서의 사고는 예방만 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해온 습관이라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변화하고 그에 맞춰 우리의 습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벌떡 일어나기와 기상 직후 화장실 가기. 이 두 가지만 조심해도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세 번째 이야기는 어쩌면 가장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바로 찬물 세수입니다.
아니 찬물 세수가 뭐가 문제라고 그래? 정신 번쩍 들게 하려면 찬물로 해야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병철 할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40년 넘게 매일 아침 찬물로 세수를 하셨죠. 정신도 번쩍 들고 피부도 탱탱해진다고 믿으셨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수돗물 틀고 세수를 했어요. 겨울이라 물이 엄청 차가웠죠.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추워서 그런가 했는데 숨을 못 쉴 것 같더라고요. 최 할아버님은 다행히 옆에 계시던 사모님의 빠른 대처로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찬물로 인한 급격한 혈관 수축이 협심증을 유발했다는 것이었죠. 우리 몸의 혈관은 체온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수축합니다. 이는 체온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수축의 속도입니다. 얼굴에는 수많은 미세혈관이 있습니다. 찬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이 혈관들이 동시에 급격하게 수축하게 되죠. 이때 발생하는 혈압의 변화가 심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아침은 우리 몸의 혈관이 가장 경직되어 있는 시간대라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겨울철 아침 시간대 심근경색 발생률은 다른 계절보다 30%나 높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수나 샤워 도중 발생하는 사고가 가장 많았죠. 충북 청주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저씨가 그랬어요. 평생 찬물로 세수하던 사람이 작년 겨울에 그렇게 가셨어요.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하시다가 그때 제가 따뜻한 물 써달라고 좀 더 강하게 말했더라면? 강원도 원주의 한 실버타운에서는 이런 방법을 도입한 후 겨울철 아침 응급 상황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병력이 있으신 분, 평소 손발이 차가우신 분,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 당뇨병이 있으신 분. 찬물 세수가 정신 번쩍 나게 한다. 이것은 우리 몸에 가하는 일종의 충격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충격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3가지 습관. 벌떡 일어나기, 아침 직후 화장실 가기, 그리고 찬물 세수. 이 모두가 평생 해오던 익숙한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건강을 위해 꼭 해야 한다고 믿어왔던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아침 식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 꼭 든든하게 먹어야 해. 아침 식사는 건강의 기본이야.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죠?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명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5시 30분이면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셨습니다. 밥과 국,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는 기본이었죠.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진단은 급성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난 직후 약 12시간 동안은 교감신경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혈압도 높고 심장박동도 불안정한데 여기에 무거운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를 위해 많은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것이 심장에 큰 부담을 주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선구이나 기름에 부친 음식처럼 기름진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된장국이나 김치찌개처럼 짠 음식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찬밥이나 차가운 국 같은 차가운 음식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거기에 과도한 양의 밥이나 딱딱한 음식들도 아침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님의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40년 넘게 아침마다 꼭 된장국을 먹었어요. 그게 보약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혈압을 더 올리고 있었다고?
짠 음식을 아침 공복에 먹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다면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어나자마자 바로 식사하지 마세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기다려주세요. 시작은 정말 가볍게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과일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한 입 크기로 잘라서 조금만 드셔보세요. 아니면 부드러운 죽이나 오트밀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음식은 꼭 따뜻하게 드세요. 차가운 음식은 우리 몸의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천천히 드세요. 한 숟가락 드시고 20번 이상 꼭꼭 씹어주세요. 대전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아침 식사 방법을 바꾼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요. 예전처럼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특히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도 아침 식사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오래 믿어온 잘못된 상식일 수 있습니다.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식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침에 절대 피해야 할 음료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즐기시는 이것. 사실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님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꼭 마시는 게 있었어요. 공복에 식혜한 병이요. 전통 음료니까 건강에도 좋을 거고 소화도 잘 될 거라 생각했죠. 30년을 그렇게 했나? 그런데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혈당이 너무 높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침 공복에 그렇게 달달한 걸 마시는 게 독이었던 거죠. 부산의 김순자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숙취에 좋다는 음료수를 한 캔씩 마셨어요. 피로회복제랑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속이 너무 쓰리고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 위궤양이 생겼더라고요. 아침 공복에 우리 위는 매우 예민한 상태입니다. 이때 자극적인 음료나 달달한 음료를 마시면 위장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위산 분비량이 적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아침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음료들이 있습니다. 커피가 그 첫 번째입니다. 물론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공복에 마시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위통을 일으킬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시중에서 파는 달달한 음료수들입니다. 식혜나 수정과처럼 전통 음료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로는 찬 음료들입니다. 이건 우리 몸의 체온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침에는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영양학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것은 따뜻한 물입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만약 물이 심심하시다면 따뜻한 보리차를 마셔보세요. 카페인도 없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레몬이나 배를 얇게 썰어 넣은 따뜻한 물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강릉의 한 실버타운에서는 아침 음료를 따뜻한 물로 바꾼 뒤 소화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평소 속쓰림이나 위통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음료 선택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인이 든 음료는 완전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침 습관들 벌떡 일어나기 찬물 세수 무거운 아침 식사 그리고 자극적인 음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매일 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바로 아침 공복에 약을 먹는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김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약을 먹으라는 말을 아침 공복에 먹으라는 뜻으로 오해하고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약은 공복에 먹으면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소염진 통제는 더욱 그렇죠. 충남 천안의 이영호 할아버님은 더 심각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예민한 상태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아 위산이 많이 분비된 상태이고 위장점막도 약해져 있죠. 이런 상태에서 약을 먹으면 위장이 심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은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혈압약은 아침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위장이 보호되어 있는 상태라 약의 자극으로부터 안전하죠. 당뇨약도 마찬가지예요. 관절염약이나 소염진 통제는 더더욱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약을 먹을 때는 온도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찬물로 약을 먹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찬물은 위장을 수축시키고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은 항상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해요. 부산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복용 시간을 아침 식사 후로 바꾸고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 두었더니 속 불편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약을 먹을 때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워서 약을 먹으면 식도가 손상될 수 있어요. 반드시 똑바로 앉아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고 나서 바로 눕는 것도 피해야 해요. 최소 30분은 앉아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침 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하시는 이 운동, 실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박명수 할아버님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의 김영희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에서 물이랑 같이 태극권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평소처럼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어지럽더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다행히 옆에 계신 분들이 빨리 발견하셔서 큰일은 면했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 몸은 아침에 깨어난 직후 약 2에서 3시간 동안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심장박동도 불규칙하고 혈압도 불안정하죠. 체온도 하루 중 가장 낮은 상태고요. 이런 때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에 큰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차가운 공기는 우리 몸의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여기에 운동까지 하면 심장은 2배로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운동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이때는 우리 몸의 체온이 가장 높고 근육과 관절이 유연한 상태거든요. 심장도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고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면 안 되죠. 천천히 부드럽게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운동 시간을 오전 10시로 옮기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운동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크게 줄었고 오히려 운동 효과는 더 좋아졌다는 거죠. 부산의 황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는 우리 몸에 너무 큰 부담을 주니까요. 실내에서 하는 요가나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한다고 시작한 아침 운동이 오히려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놀라우시죠?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알아본 모든 건강 수칙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침에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장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권영수 할아버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침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죠.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이런 스트레스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 연구소 박미경 교수님께서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대전의 김호중 할아버님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주식시장 걱정하고 뉴스 보면서 세상 걱정했죠.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아침 1시간은 오직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바꿨어요. 창밖도 보고 작은 화분도 가꾸고 그러다 보니 혈압도 안정되고 하루가 달라졌어요. 부산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아침 명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의 혈압이 안정되고 우울감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본 모든 것들. 벌떡 일어나지 않기, 찬물 세수 피하기, 무거운 아침 식사 주의하기, 자극적인 음료 피하기, 약 복용 시간 지키기, 아침 운동 조심하기.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 습관도 마음이 불안하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아침이 두렵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아침이 이제는 불안과 걱정이 아닌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우선 천천히 심호흡을 하세요. 창밖을 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고요. 누워서 3분에서 5분 정도 여유를 가지세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시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식사도 서두르지 마시고 약도 식후에 드세요. 운동은 해가 완전히 뜨고 난 후에 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건강한 아침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아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